너무 어려운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 예, 질문하십시오. 너무 어려운 질문만 하지 마세요. 이상희 장군님께서는 예. 언제인가 몇 년도인가 너무 쉬운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년도인가? 제가 74년도에 인간한 육군사관학교 30기입니다. 제가 그런 거 물어보는 이유가 아마 상당히 적게 보인다 이런 뜻 같은데 제가 올해 딱 환갑입니다. 토끼띠입니다. 예, 지금 그걸 1971년도에 소유된 거예요. 예, 선배님 잘 모시겠습니다. 나 47년생이고 예, 작년도 우리나라 나이는 65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다른 질문.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합동군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 보면은 통합군제로 하겠다는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통합군제는 공산주의 국가, 즉 중국이나 북한이나 또는 대표적인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통합군제를 하고 있느냐 그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상희 장군께서는 참모총장 경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참모총장을 박근홍 총장이 합참의장 밑에 들어가면은 지휘체계가 이렇게 작전을 지휘하는 체계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군총장하고 합참의장하고의 알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지휘선상에서. 그래서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군총장, 군사령관으로 내려오면은 틀림없이 여기에 지금 현대전에서는 질문이 길어요. 알겠습니다. 네, 질문 드려야죠. 그러니까 지휘 체계가 바닥이 되니까 지금 현대보다가 지휘명령 체계가 내려가는 데가 시간이 더 길어져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무슨 시기에도 훈련선정이 따로 있고 문제가 났을 때는 지역사령관을 결정하는 걸 해가지고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합참의장은 원병진영이고 각군총장은 양병진영으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옳다고 전이 관직들한테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옳은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 누구야? 알겠습니다. 선배님 어디 설명하는데 잠깐만요. 질문하고 알았습니다. 선배님 실례지만 어느 군 출신이죠? 나는 해군 출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아시는데 옳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마 예전을 갖춰 임마. 통합군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잠깐 그 사람 잠깐 다시 비춰볼래? 그 통합군이 아니고 배냉된 합동 문제입니다. 배냉된 합동 문제. 달라지는 것은 합참의장에게 군수 지원 계획 있네요. 합참의장에게 이 작전 지휘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합참의장이 진급 권한도 없고 보직 권한도 없고 징계 권한도 없고 이게 무슨 합참의장입니까? 그래서 자기 자체의 개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권한은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지휘관으로서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각군 총장이 다 행사합니다. 각군 총장이 다 훈령을 행사합니다. 이게 합동 문제가 아닙니다. 합동 문제를 바꾸려면 이거는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합동 문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작전 관계가 하나 더 늘어난다 그러는데 이겁니다. 과거에는 이 각군 총장 밑에 군사령관이 있었죠. 그죠? 군사령관이 있고 그 밑에 군단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뀌면서 군사령부가 없어집니다. 일상군사령부가 없어집니다. 바로 작전부대로 각군 총장이 바로 작전부대 군단장을 바로 지휘합니다. 요즘은요 C5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각군 참모총장이 계룡대에 앉아서 저 동해안에 있는 8군단에서 일어나는 전투 상황을 갖다가 실시간대에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이 야전군에 못지않게 보강이 됩니다. 군단 사령부가.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휘 개선도 뭐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충격 노총연합에서 사고입니다.
저희 단체는 종묘공원에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2시 반에서 4시까지 방공 강연을 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저희 단체에서 그 어렵더라도 좀 와서 강의해 주십시오 하면 오실 수 있는가? 예, 저는 오라는 데는 기꺼이 갑니다. 어디든지 갑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작전권을 2015년에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하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 있을까요? 질문 안 합니까? 또 네. 우리는 지원 이후에 북한으로부터 221번의 공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뭘 하고 왜 잘못하냐 이거요. 맨날 깨지는 그러기 위해서 나토가 있었지. 우리도 대한민국, 일본, 대만이 합쳐서 한 덩어리 내도 어떨까? 그 의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핵 문제는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주변 국가가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만약에 저한테 어떤 정책적인 권한이 있다면 저는 핵을 가지기 위해서 제소추를 취할 겁니다. 예.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소추를 취하면 저희들한테 얻어질 것이 많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왜 북한이 200여의 도발을 했는데 우리는 맨날 당하기만 했느냐. 참 제일 제가 다니면서 곤욕스러운 질문이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게 워낙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이 저쪽에 소행이 당한 것을 바로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의 대사를 가지고 내 개인적인 직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명확한 그것이 있어야만 대응할 수 있었죠. 근데 연평도 사건, 연평도 표기장과 관련된 것은 그건 판약이 틀립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게 되면 좀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답변을 좀 회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병대가 해군에 속해가지고 지금 해병대에 있는 사람은 타군보다도 해군을 더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 과거에도 조각국 문제와 합동 문제에 있어가지고 주방을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 해독관을 육군도 다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종합군 이 합동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도 육군이 해계문을 다 가져와 육군이 가지고 있는 전략 개념과 전술 개념을 가지고 또 앞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런 점을 자기가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실시해야 되면 이번도 갑자기 여론조사나 혹은 정확한 조율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단독적으로 청와대에 가가지고 이 핵적인 논란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예, 그래서 뭐 떠졌지만 국방부에서 이 국방계획과 관련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수렴된 의견들을 상당히 반영을 하려고 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면에서는 국방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정치권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저는 그 정치권에서 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협상과 타이밍에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오리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오리 같은 것이. 그 해병대와 관련된 문제는 그건 해병대는 우리의 그 전략군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언젠가는 그 해병 2사단, 김포에 있는 해병 2사단도 전략군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위치나 이런 것을 바꿔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네.